한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보통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 이상 다수의 사람이 모이면 의견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바로 여론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의견이었던 것이 다수가 모여 여론이 되면 힘이 달라집니다. 마치 힘없는 실개천이 합쳐져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시정 운영을 대신할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정치 정보 중 하나인 선거 여론조사 결과.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공표되는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를 위해 오늘 선거룸에서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룸 나선거입니다. 오늘 선거룸에서는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란 무엇인지, 선거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선거 여론조사 방법 등 미처 몰랐던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 텐데요. 다조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자, 먼저 선거 여론조사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거 여론조사란 말 그대로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어느 후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저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선거 여론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준비한 VCR을 보시죠. 이러이러한 후보들이 나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정보. 누가 하는지 그리고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했었어요. 전화가 이제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못 받을 때가 많죠. 길게 전화를 시간을 잡아본 거니까 일일이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귀찮다고만 생각하는 바쁠 때는 그냥 끊게 되고 그냥 대충 대답하는 경향이 큽니다. 공정하게 하여튼 진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후보자들은 자신의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시민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미리 파악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고요. 둘째, 후보와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함은 물론 표심을 파악해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작 조사의 대상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질문을 보면 공정하지 않고 어떤 의도한 쪽으로 끌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종종 들곤 해요.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내용을 한 50%만 신뢰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랑 다른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참고만 하는 편이에요. 언론사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또 투표의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쭉 해가지고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 자체를 또 한정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신뢰성이 없다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도 하시네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다든가 하는 선거 여론조사 불법 행위가 종종 적발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론을 조작한다니. 선거 여론조사 불법 행위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특히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거철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먼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불법 여론조사 적발 수치입니다. 총 30건이 있었는데요. 2년 뒤인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 여론조사 적발 수치를 보시면 건수가 대폭 늘어 적발, 처벌받은 건수가 132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곧 다가올 6.13 지방선거의 경우 2018년 4월 25일 기준 벌써 63건의 불법 여론조사 행위가 적발되었는데요. 이 통계만 봐도 불법 여론조사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 선거 여론조사 행위는 무엇인가요? 역시 여론조사 결과 왜곡 조작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지도를 높이거나 상대 후보의 지지도를 낮추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때문인데요.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께서도 불법 선거 여론조사의 심각성과 내용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성과 신뢰가 바탕이어야 할 선거 여론조사인데 이렇게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이 부분도 자료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공표된 여론조사 1744건 중 유선조사 방식이 73%를 차지합니다. 요즘 유선전화 사용자가 많지 않은데 유선전화 비율이 높네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증가해 유선조사가 없거나 부재 중인 가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요. 공표된 여론조사의 전체 응답률이 8.9%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2일 이내인 여론조사가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짧은 여론조사 기간과 낮은 응답률을 보면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낮은 응답률은 실제로 여론조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론조사는 응답률보다는 표본을 봐야 합니다. 먼저 응답률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답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응답자 수를 응답한 숫자와 무응답한 숫자를 합한 뒤 나눈 다음 100을 곱하는 건데요. 무응답수가 많으면 응답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응답자가 많으면 응답률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000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100명만 대답했다면 응답률은 10%인 것이죠. 그런데 2000명에게 물었는데 100명만 대답했다면 응답률은 5%가 됩니다. 응답자 수가 늘었음에도 응답률은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무엇을 봐야 하는 겁니까? 바로 응답자 수보다는 표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본이란 응답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무응답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저 표본이 유권자의 뜻을 잘 대표한다면 신뢰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900명의 무응답자보다 대답한 100명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게 중요하고 응답률은 단순히 말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대표할 표본 선정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불법 선거 여론조사가 심각한 사안인 만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책은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2014년에 중앙과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선거심의위원회에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며 심의 조치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선거 여론조사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 감독 역할을 하는 곳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계만 위원장님을 연결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예, 현재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중앙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의 17개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학계와 법조계,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전문가를 포함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 중에서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정성이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추천된 인사들도 참여하는 거군요. 앞서 잠깐 듣긴 했는데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외부에 공표하거나 보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제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조치하며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처리하고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에 접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업무의 전반을 관할하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광주광역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정태성 사무국장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성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설치 이유가 불법 여론조사를 근절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다양한 위반 사례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가장 많은 사례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형과 비공표형으로 나뉘는데요. 최근에 비공표형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특정인이 수십 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하여 한 사람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복수 응답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실제 조사되지 않은 결과를 조사했다고 허위로 왜곡해서 후보 지지도를 공표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꼼꼼하게 기준을 정해 놓았음에도 참 다양한 위반 사례가 있네요.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관할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자료 조치를 요구하거나 당사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 대심의 결과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결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경고,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선거 여론조사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위반 사례를 토대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드렸듯이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용과 비공표용으로 나뉘고요. 비공표용은 절대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위법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해칠 불법 여론조사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군요. 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모의투표, 인기투표를 포함한 선거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 역시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고,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제외한 후보자, 정당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너무 그 제재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선거 여론조사가 집 전화나 핸드폰으로 걸려올 경우 귀찮은 생각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선거 여론조사를 성실하게 응답한 분에게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0원 범위 내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꼼꼼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법규에서 정한 사항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도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규정들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네,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큰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위해 강력한 규정과 심의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선거심의위원회 사무국장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올해 선거부터 선거 여론조사가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다조사 기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바로 선거 여론조사기관의 사전 등록제입니다. 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전에 등록된 기관만이 선거 여론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염하영 주임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염하영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선거 여론조사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선거 여론조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선거철만 운영하는 떴다 방식 여론조사 기관이 다수 등장해 전문성이 결여되고 부실한 여론조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일이 많아서 2017년부터는 공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한 기관 단체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공표 보도용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은 먼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심의위원회에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되어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등록증을 발급받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된 후에도 등록 요건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 심의위원회에 14일 이내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된 후에도 여론조사 기관이 지켜야 할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개시 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는 여론조사의 목적과 조사 지역, 일시와 방법, 표본의 크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 기간도 있습니다. 아, 어떤 곳인가요?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관들인데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당, 방송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사업자, 정기 간해물 사업자,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 단체, 전년도 말 3개월간 1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실시 후에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사전 신고는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지만 여론조사 후는 조금 다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선거 여론조사를 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모두 공표 보도 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해야 하고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보도해야 합니다.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언론 등에 공표 보도할 수가 없군요. 네, 또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때 여론조사 결과를 열람하는 이들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여론조사의 명칭과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등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꺼려하는 이유 중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응답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여론조사에 사용할 가상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응답자의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절차도 궁금한데요. 네,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를 이용할 경우 여론조사 실시 이전 10일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이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송부하게 되는데요. 송부받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염하영 주임이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조사 기자, 어떻습니까? 그만큼 선거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이번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 기자, 어떤 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창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시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후보자분들이 여론조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더더욱 바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실제 선거 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기존에 제시된 7가지 방법과 기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전화조사, 직접 면접조사, 우편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터넷조사, 스마트폰 어플조사, 표적집단조사까지 확대돼 다양합니다. 조사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전화조사입니다. 시민들께서 한 번쯤 응답해 보셨던 조사가 전화조사인데요.
여기에는 자동응답, 전화면접조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화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조사기관에서 대부분 사용합니다. 나머지 조사 방법들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군요. 앞서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표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조사 대상 지역의 19세 이상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로 목표 인원, 목표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표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아, 여론조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응답자가 임의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랜덤으로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요. 선거 여론조사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은 해당 지역 유권자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질문지 작성도 엄격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응답을 유도해 응답자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응답을 대가로 오락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서 정한 다른 사항들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 꽤 까다로운 사항들이네요.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반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는 정당 및 후보자, 정책 공약에 대한 표심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무를 직접 하는 저희들도 관련 법을 잘 지켜야겠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간다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선거 여론조사를 주제로 선거룸 함께 해봤습니다. 다 기자,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 방송으로 공정한 선거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느낀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으로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구별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만약 선거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알려주는 지표이고 국민에게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과 응답자,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언론과 모든 유권자들이 함께 공정선거를 위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이모저모와 함께한 선거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선거에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 화이팅! 정정당당 지방선거 엄정중립 바른 선거 바른 선거 문화 공정선거 함께 만들어요. 아름다운 선거 아름다운 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6월 13일 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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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세요.